다들 한 번쯤은 묘사는 묘사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쏟아부어서 완성한 그림이 있는데, 어째선지 조금 허전해 보이거나 아니면 들인 시간에 비해 시선을 사로잡히지 않아서 뭔가 고민해봤던 그림이 있으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 저처럼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이시라면 앞으로 말씀드릴 얘기들이 조금이나마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그림이 보정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정에 대해 알기 전에는 그림이 유독 심심해 보이는 경우가 좀 잦았던 것 같아요. 묘사는 묘사대로 열심히 했고 옷주름이나 머리카락도 더 이상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 공을 들여봤는데도 어째선지 묘사한 거는 좀 티도 안 나고 좀 그림은 좀 허전해 보이고 아니면 좀 지저분해 보여서 많이 좌절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반대로 이제 보정을 좀 알게 된 뒤에는 완전히 약간 보정의 맛이 들려서 한참을 보정 공부에만 이제 몰두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빛과 보정을 터득한 저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다음 그림을 봐보시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림과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이전 그림과 비교해 본다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줬고, 이제 그림의 분위기와 맞게 대비감도 더 살려주고 아련한 분위기의 연출을 위해 아래에 흐려지는 효과들도 조금씩 추가해줬습니다. 이렇게 두 그림을 놓고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제가 옛날부터 고집하고 좋아했던 기능이 바로 보정 효과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들이는 시간에 비해 방법만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을 빠르게 해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옷주름이나 머리카락이나 여러모로 묘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두 번째 그림처럼 보정하는 데에는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금방금방 했던. 자, 이제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번 그림보다 이제 보정하기에 조금 애매한 그림이에요. 왜 애매하냐? 이제 두 캐릭터의 생김새나 이제 정보값을 강조시키기 위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랄 게 없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보정이라는 게 잘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퀄리티를 빠르게 확실하게 올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이라면 보정을 과하게 할 경우 애써 묘사해둔 그림들이 다 타버리거나 묻혀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캐릭터의 세세한 생김새나 색감 등을 많이 해쳐버리기도 하고요. 아까 같은 그림처럼 보정을 빡세게 넣을 경우에는 그림 내 인물의 정보값이 타버릴 위험 요소가 있어서 보정하기 조금 애매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이런 애매한 그림을 한번 보정으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짠! 이제 보정과 안경이 추가된 그림인데요.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확실하게 막 빛이 쏟아지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둘이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는 어디가 보정이 들어갔는지 확실히 보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해둔 묘사를 좀 묻히지 않게 전체적인 보정은 덜 들어갔지만, 이제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입체적인 부분들을 손봐줌으로써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캐릭터들 고유의 외관 생김새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보정을 해서 이제 살짝 좀 칙칙했던 색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시켜주면서 색을 더 풍부하게 해주기도 했고요. 이제 뭔가 이처럼 보정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 확실하게 뭔가 빡 넣는 느낌이 아니어도 그림의 묘사를 조금 더 이제 돋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살짝씩 좀 곁들여주는 그런 느낌의 장치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보정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 바탕으로는 몇 번 쓰다 보면 이제 쓰던 보정만 쓰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황색 계열의 보정 레이어를 많이 썼다 하면은 이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주황색 계열의 보정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림도 거기에 따라서 다소 한정된 그림만 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보정이 잘 먹히게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림 자체를 이제 보정을 위해 그린다던가, 이제 원래 기본 그림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을 위해서 내 기본 그림을 그려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그림을 좀 한정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어서 좀 의식적으로 다양하게 그려보려는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보정이 인물뿐만 아니라 배경이나 소품에도 사용된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제 당장 대충 봐도 인물 뒤에 있는 난리난 이 소재들이나 이제 간간히 합성된 실제 사진들 참 지저분하죠? 이제 이걸 보정으로 열심히 가려보겠습니다. 짠! 이제 보정으로 뒤에 있는 소품들이나 인물들을 이제 다 눌러버렸고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외관적 특징을 살려주기 위한 묘사나 이제 배경의 생김새 같이 전체적인 정복감보다 극적인 분위기 연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묘사한 부분들은 다 날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는 빛과 전체적인 분위기에만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보니까 되게 차이가 굉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는 연출법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런 식으로 보정을 빡세게 넣어서 이제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좀 좋아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보정에 대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빠르게 퀄리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묘사하는 시간보다 당연하게도 보정하는 시간이 훨씬 덜 들어요. 방법만 잘 익히고 있다면 빠르게 퀄리티를 올려줄 수도 있죠. 이제 두 번째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시켜 줄 수 있습니다. 노을이 지는 그림, 뭐 밤하늘의 그림, 아니면 뭐 숲에 있는 그림 등등 환경에 따라 인물이 바뀌는 색감을 더 입체감 있고 현실감 있게 또는 생동감 있게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림의 주제부나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것처럼 그림 내에 그려진 인물의 감정이나 환경,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게끔 유도해 줄 수도 있죠. 이제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껏 묘사한 그림이 묻힐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보정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정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묘사했던 게 많이 묻히기도 하고 보정이 과해지게 되다 보면 안 한 게 더 나을 정도로 주제부가 흐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림이 너무 붕 떠 보인다거나 어디 뭐 날아가는 무슨 안개처럼 너무 과해져 버린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보정과 소재를 함께 사용하다 보면 이제 그림이 지저분해지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적당히라는 선을 잘 지켜야 보정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정에 너무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좀 많이 빠졌던 문제인데요. 이제 보정에 한번 맞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모르던 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보정에 대한 의존도가 좀 과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 그림의 기본기마저도 보정으로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림의 기본기가 퇴화할 수도 있고 소재와 보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그림이 한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원래 기본 그림을 그리고 보정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보정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정은 어디까지나 내 그림의 부가적인 MSG라고 하죠. 같은 요소이지 기본이 될 순 없으니까 기본이 되는 순간 내 그림이 한정적으로밖에 못 그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해서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고 더욱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기 공부도 꼭 같이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에 빛을 적용시켜주지 않은 기본적인 어두운 배경임에도 역광을 이용해주면 화려한 느낌과 눈에 확 들어오는 연출을 좀 해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약하자면 캐릭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강조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효과적인 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역광의 유일한 단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정보값을 알기가 힘들어요. 이제 캐릭터가 무슨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색조합을 가지고 있고 세세한 부분들이 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이 부분은 역광의 빛이 되게 약하고 조명이 약하다면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살려줄 수 있지만 이제 조명이 강하고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고 싶다면 캐릭터의 외관 생김새나 세세한 의상 디자인 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묻힐 걸 각오하고 이제 정면광과 측면광 그리고 역광을 제외한 다른 빛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향광이나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광이나 아예 캐릭터가 조명을 들고 있는 선택적 조명이나 이제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주로 상향광을 사용할 때 무언가 위압감 넘치는 분위기나 좀 무섭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채도를 낮게 사용해주면
더욱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그림체가 단순화된 그림체에 가까울수록 채색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제 캐주얼체나 애니메이션과 같이 단순화된 그림체들은 얼굴의 굴곡이 거의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의 굴곡에 관한 기본기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빛을 넣으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실사 사진의 자료들을 참고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 작가님들이 이제 그리신 그런 상영강 자료들을 많이 봐보시면서 관찰해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빛을 넣었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약간 그런 걸 많이 참고해보시면서 이제 관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선택적 조명이란 말 그대로 캐릭터가 빛이 나오는 물체를 지니고 있는 걸 뜻하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모험을 떠나는 분위기나 아니면 캐릭터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그런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 조명을 강하게 쓴다면 어딘가 공포스러운 분위기 연출을 아니면 조명을 은은하게 쓴다면 샘플로 사용된 그림처럼 은은한 연출도 가능하니까 되게 재밌는 조명 연출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본다면 이것 또한 빛을 그리기가 좀 어려운 난이도에 속하는데 보기에는 좀 제일 쉬워 보이고 간단할 것만 같지만 막상 그려보면 약간 빛을 영향받는 곳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림이 지나치게 밝아지거나 아니면 빛을 너무 한정된 곳에만 넣어서 그림이 이질감이 들 수도 있어서 이것 또한 많은 색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얀 광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내리는 조명 방향으로 신성한 분위기나 신적인 분위기, 어딘가 압도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명을 은은하고 약하게 설정한다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또한 다른 조명 방향들에 비해 그리기가 이제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라 개인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한 번쯤 색다른 분위기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시다면 하얀 광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의 꿀팁이라면 조금 더 일러스트가 풍부하고 예쁘게 보이고 싶다면 캐릭터가 정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앉아있다던가 아니면 투시가 들어갔다던가 활동적인 포즈일수록 조금 더 빛을 표현할 게 많아져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명의 방향은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려내야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빛 방향의 설정이나 색감을 도전하게 된다면 무조건 자료를 팍팍 긁어 모아서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그리는 편이에요. 이제 이런 습관은 여러분들에게도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자료를 참고하고 안 하고 그린 그림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나요? 저도 한때 자료 참고가 너무 귀찮고 지겨워져서 그냥 창작 그림만 그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림들을 이제 지금 다시 보니까 뭔가 묘하게 발전이 좀 더디거나 좀 퇴화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며 이제 실력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이럴 때 막연한 상태로 무작정 그리는 것보다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뭔가 최대한 많은 자료들과 이제 프로분들의 그림을 관찰해 보면서 내 그림에 조금씩 적용시키는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러스트를 그리기 전에는 이제 분위기를 설정시켜주는 배경사진 하나랑 그리고 빛을 받고 있는 인물사진 총 2개를 띄워놓고 참고하며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 그릴 때는 최대한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무엇을 그릴 거고 뭘 묘사할 거고 그리고 빛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등등 기초 공사를 확실하게 해두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리다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연출이 변질되어 버리거나 그림이 좀 어정쩡해져 버리거나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외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자료를 좀 띄워놨다면 제대로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빛의 색상은 어떤 색인지, 이제 세기는 얼마나 센지, 그리고 다른 사물들이나 배경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등등 최대한 세세하게 파고들어 관찰한 뒤에 이제 내 그림과 인물에게 적용시켜줘야 합니다.